자, 시작해 볼게요. 자, 블랙라벨부터 먼저 볼게요. 자, 블랙라벨의 13번이거든요. 일단 13번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13번 질문하신 분은 좀 이따 책 검사할 때 저한테 따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이거는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1등급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1등급까지는 아니었다. 요 정도면 한 2등급 걸러내기 위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블랙라벨 1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요. 이제 아까 우리 신입생이 앞에서 춤췄는데 못 봤네. 자, 밥을 줘. 그럼 여기서 B값은 정수 부분이 0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소수 부분 0. 블라블라블라 맞게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얘들아? 로그 AB. 자, 로그 AB는 너무 쉽지.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인데 얘들아 로그 A가 뭐 나와? 아까 3분의 7. 그치? 얘가 2점 얼마에다가 소수 부분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2 더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7일 거고 로그 B는 어차피 정수 부분이 0이었으니까 얘 자체를 말해도 되니까 3분의 2겠지.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굳이 이걸 과연 1등급으로 왜 블랙라벨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1등급까지는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다조건을 분석하는 데서 아마 1등급이라고 붙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써주는 거.
요거 생각보다 애들 많이 생각 못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8번 클리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으로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22번 질문이 많지? 근데 얘들아, 이거 혹시 22번 1등급에도 있지 않았니? 없었나? 자, 22번 질문한 사람 누구야? 이거 꽤 많이 나왔어. 2명이야? 그래, 다른 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봐볼게. 22번을 문제 풀 때 먼저 선생님은 문제 쓰기 귀찮으니까 치환부터 한번 해볼게. 로그 3을 미터라는 x를 a로 치환하고 로그 3을 미터라는 y를 b라고 치환해볼게. 그럼 다시 쓰면 그 문제는 식이 어떻게 나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a 플러스 4b라고 쓸 수 있나 봐. 6b? 여기 6b래.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분석하면 안 되고 넘겨서 이제 오늘 이후로 이런 모양 나오면 아,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뭐? 완전 제곱식으로. 여기 4, 여기 9, 그럼 뭐나? 13 이렇게 돼서 나오겠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얘가 로그고 로그지만 나는 그냥 A, B로 치환하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의 위에 있는 점들이 바로 A와 B를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다시 쓰면 그냥 그림으로 굳이 보여주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생긴 원이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사실 그림 안 그려도 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이 위에 A, B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래? x세제곱 y제곱의 최대값 찾아라. 그럼 얘들아 얘가 최대값이 몰라. 그래서 내 맘대로 k라고 둘게. 그럼 양쪽에 내가 치환한 게 이놈이니까 얘를 활용하려고 양쪽에 밑을 3으로 로그를 붙여줘 볼게. 그럼 이렇게 붙여주겠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그리고 여기는 한 번 더 쪼개질 거야. 어떻게? 더하기로 쪼개지고 3, 2 앞으로 내려오니까 3a 더하기 2b가 로그 3을 미터라는 k다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게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이 원과 이 직선 자체가 바로 만나는 값의 최대값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한 점을 넣었어. 여기다가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이 가장 클 때를 찾아달래. 그럼 결론적으로 얘들아 이 a, b나 a, b나 같은 a고 같은 b라는 건 이 직선과 원이 만날 때를 뜻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만나면서 그 거리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되면 돼? 접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원의 중심 몇 컴마 몇부터? 2,3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가 뭐 나오면 된다? 루트 13 나올 때가 정답이다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봅시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뭐 나옵니까? 루트 13분의 절대값. 자, 2,3 넣으면 6 더하기 6 그러면 12. 그럼 마이너스 로그 3을 미터라는 k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루트 13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없어져서 13 되고 12 마이너스 로그 3을 미터라는 k가 13 되면 되겠다. 그러면 얘 자체가 마이너스 1 되던가 아니면 뭐가 되던가 25가 되던가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최대값. 그러면 딱 봐도 3의 25승 얘가 가장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22번의 답이 3의 25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마 다른 문제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나? 자, 22번 클리어했고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질문자 누구예요? 2명? 2명이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2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0이 아닌 10보다 큰 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질문한 사람은 잘 보세요. 앞에 것도 로그 x에 대한 소수 부분이고 뒤에 것도 로그 x분의 1에 대한 소수 부분이거든. 근데 그 소수 부분이 몇 배 차이 난데? 3배 차이 난대. 그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거냐면 23번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 일단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일 거고 알파는 0부터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또 하나가 있어. 바로 누구야? 로그 x분의 1이거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로그 x고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기 때문에
성질의 위배가 돼. 그래서 어떤 짓을 해줘야 돼? 1을 더하고 1을 빼줘서 얘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수 부분끼리 몇 배 차이 난다? 3배 차이 난다 그랬어. 그러면 자, 얘 소수는 알파고 얘 소수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인데 얘가 지금 3배 차이 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4알파는 3이 될 테니 알파는 4분의 3 곱해발이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는 최소한 n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 그럼 여기까지 알파를 찾았는데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식이 조금 귀찮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놈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x제곱인가요? x제곱, x세제곱 x제곱의 소수 부분과 x세제곱의 소수 부분을 각자 하나씩 다 찾아서 더해달라는 거니까 자, 얘는 4분의 3으로 게임 끝.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얘라는 거 자체는 로그 x에 몇 배 해준 거랑 같아? 2배. 그럼 여기다 2배에다 칠게. 그러면 2로그 x라는 놈은 2n 플러스 2분의 3인데 2분의 3이 소수라고 할 수 있나? 없어. 1을 넘어섰어.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요렇게 문제를 바꾸고 얘가 결국 소수 부분이 될 테니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3로그 x는 딱 봐도 견적 나오지? 3분의 얘는 3n 플러스 4분의 9인데 얘는 딱 봐도 2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 되겠네. 그래서 이 모두 다 더한 1 더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3이 최종적으로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23번의 답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3번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24번 같은 문제가 이제 귀찮은 문제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왜? 노가다 띄워야 돼. 노가다 띄는 게 제일 싫잖아요. 수학에서는 사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4번 질문 혹시 지금 손 들어봐. 3명 정도. 자, 24번 한번 가볼게요. 자, 24번 보시면요. 일단 또 fx가 정수 부분을 뜻한대.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는 a, b는 22하의 자연수래. 1부터라고 할게. 자, 22하의 자연수래. 그래놓고 문제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 두 수를 곱한 것의 정수 부분은 각자의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것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어. 그럼 얘들아, 이건 미안하지만 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여보세요.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눌 것 같냐면 일단 그냥 뻔하게끔 적어볼게. 여기가 정수 부분이 1 나오고 여긴 두 개가 정수 부분이 이렇게 0 나와서 1 더한 게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2 1 더하기 0 더하기 1 2 0 더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4 2 더하기 3이지 3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건 저건데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사실 요 세 번째 돼 안 돼? 안 되지. 왜? 형님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 많더라고. 정수 부분이 1 나왔다는 건 일단 몇 자리수야? 두 자리수지. 근데 제일 두 자리 큰 수가 몇 수야? 20이지. 그럼 결국 20, 20이라고 가정하면 곱했을 때가 400 나오면 몇 자리수야? 세 자리수니까 정수 부분은 몇이어야 돼? 2지. 최대 맥스가 2란 말이야. 근데 3이 나온대. 말 안 되지. 그래서 네 번째만 없애고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미안하지만 진짜 찐 노가다예요. 일단 첫 번째, 정수 부분이 0 나왔다는 건 일단 한 자리수인 게 확실해. 그럼 한 자리수끼리 곱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두 자리수가 나와야 돼. 그럼 얘들아, A는 몇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 A는 2부터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A에 2가 들어가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지? 곱했더니 한 자리수이지만 곱했더니 두 자리수가 돼야 돼. 5부터 들어갈 수 있겠네. 몇 가지? 9까지. 2, 9, 18이니까. 10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 뭐 들어갔을 때? 3 들어가면 B는 뭐부터? 4부터 몇 가지? 똑같이 9까지인가요? 9. 그 다음에 A에 4 들어가면 이거 다 써야 돼요. 미안하지만 4 들어가면 몇부터? 3부터 9까지. 그 다음에 A에 5 넣으면 2부터 9까지. 그럼 얘들아 6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 다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A는 5부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다? 9까지 똑같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그럼 개수 한번 세볼까요?
얘 몇 개? 5개. 얘. 얘. 7개. 그리고 여기는 문둥그려서 다 몇 개? 8개 곱하기 5개니까 40개. 40개. 다 더하면 몇 개? 58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요 논리대로라면 두 개 똑같이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두 개 다 할 필요 없지. 얘 하나 해서 그냥 몇 배 때리면 돼? 2배 때리면 되겠지. 자, 이거 혹시 몇 개 나와요? 해보면? 28개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 28개일 거니까 56에다가 얘 더하니까 정답은 110 몇 개요? 113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24번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혹시 블랙라벨 24번 전까지 자기는 요거 조금 힌트라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 없어요? 뭐 힌트라도 드릴게요. 자기는 아예 접근을 못했다. 없어요?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1등급 수학으로 넘어갈게요. 야, 1등급 수학은 뭐 번호들을 왜 이렇게 다양하냐? 자, 58번 해야 될까요? 58번 질문자. 뭐라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라 58번 질문자가 혹시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만 건드려주고 넘어가려고. 없어요? 좀 이따가 저한테 따로 질문하세요. 61번. 61번 할까요 말까요? 나는 이런 합답형 문제가 좋긴 좋거든. 근데 크게 얘가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얘도 넘어갈게. 63번. 이거 아까 한 명이 있었는데 걔 질문 받아줬어. 혹시 또 있니? 자, 63번. 서진이? 자, 63번은 할게. 여기까지만, 공식까지만 쓸게. 일단은 무슨 온도야 이거? 6. 평균 기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측정이 된대? 몇 더하기? R 더하기 0.05 더하기 뭐 곱하기 1.6 곱하기 로그 N이래. 근데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랐대.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 매년 몇 %씩 땅이 넓어져야 된대? 8%씩 확장돼야 된대. 다시 한 번 더. 1도를 올렸다라는 것은 결국 몇 퍼센트, 8%씩 몇 번이 계속 증가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1.08의 N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뭐 하시면 돼요? 빼면 정답이 나옵니다. 바로 깔끔하게. 왜? 밑에서 위에 거 빼면 1부터 시작해서 없어질 거거든. 그럼 1.6으로 묶으면 이것분의 이거 하면 A 어차피 사라질 거고. 그러면 로그 1.08의 N승이 될 거고 요 N승 앞으로 떨어지고 약분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3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69번 가볼게요. 69번 수능 문제. 69번 질문하신 분 손. 없네? 내가 잘못 적어왔나? 그럼 69번 넘어갈게요. 지민이? 자, 69번 요 정도면 풀이가 끝나요. 요 정도 공간이면. 요런 거 나오면 일단 M값과 N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얘도 아까처럼 그 노가다 띄는 문제처럼 어쩔 수 없이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홀 M, N이 지금 홀이라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 홀 짝 그럼 곱하면 짝이겠죠. 사실 얘도 의미가 없죠. 똑같이 나올 거니까 짝 홀도 짝. 그럼 마지막 짝짝. 그럼 얘도 짝이야. 근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M, N을 구분해 본 거예요. 홀짝으로. 자, 선생님 그럼 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M, N 둘 다 홀수면 곱한 것도 홀수이기 때문에 M, N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위에다 넣어야겠죠. 그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M, N은 홀이면 다 똑같은 데다 넣을 거니까 결국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그 말 뜻은 홀수면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니까 홀수 1부터 20까지 몇 개 나와요? 10개. 그 다음 홀수도 10개니까 10 곱하기 10에서 답은 100개가 되겠죠. 근데 애들이 짝홀을 좀 어려워해. 근데 짝홀도 되게 쉽죠. 자, 문제가 뭐냐면 둘이 곱한 건 짝수니까 밑에다 넣을 거예요. 로그 1m라는 MN은 홀수는 위에다 넣겠죠? 짝수는 밑에다 넣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볼게요.
반대쪽으로 넘기면 빼기로 갈 거니까 로그 2를 미터라는 n값과 로그 3을 미터라는 n값이 같다가 나와요. 근데 얘들아 이럴 수가 있나? 잘 생각해봐. 이럴 수 뭐야? 요거 n이죠. 그럼 여기가 여기 m 나오네 m. 얘들아 밑이 다른데 지금 둘이 같대. 그럼 어떨 수밖에 없어요. m 값이 무조건 1 나와야 되겠죠. 얘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m 값이 1이면 n 값은 아무거나 와도 아무 상관없더라 라는 거지. 다만 우리는 짝수라고 가정했으니까 10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10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동적으로 얘도 10개, 얘도 자동적으로 짝짝이니까 100개. 정답은 220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2번 가볼게요. 72번 2017학년도 평가원 문제였네요. 72번이 질문 손 들어보세요. 72번. 은근히 많았어요. 72번. 한번 가볼게요. 자, 72번 보면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na-na 제곱 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nb 마이너스 b제곱이 같은 수가 나온대요. 같은 자연수. 그래서 제 마음대로요. 얘를 같은 자연수 k라고 둘게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지수를 쓸 수 있죠. 2의 몇 승은? k승은 na-a 제곱이고 2의 k승은 nb-b제곱이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식을 뺄게요. 자 뺄게. 0은 빼고 n으로 묶으면 a-b고요. 여기 뺄 때 조심할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여기 합차 보이죠? 합차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분해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a-b로 묶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얘가 0 되려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 1번 a랑 b랑 같던가 2번 a랑 b를 더한 게 n이던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근데 저 둘 중에 뭐가 답이게요? 라고 하면 그 다음 문장이 힌트를 주고 있어.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힌트를 줬냐면 b-a라는 놈은 0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대.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1번 같은 조건이 돼버리면 a와 b가 같아서 0이 될 텐데 같다에 0이 없으니까 이 경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a 플러스 b는 n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걸 비는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어갖고 어떻게든지 뭐 한 문자만 남기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런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엄밀히 따지면 두 근의 합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a의 제곱은 b 플러스 a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ab 해주는 거랑 같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 b 플러스 a가 n일 테니 얘는 n제곱에서 4ab를 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얘를 못 찾겠다 이거야. ab를. 근데 이걸 못 찾겠다 하면은 사실 1등급은 안 나오겠죠. 왜? 요 두 식을 보고 찌릿찌릿한 게 있어야 돼요. 요 두 식을 보면 na 마이너스 a 제곱, nb 마이너스 b 제곱, a와 b는 자리가 바뀌지만 나머지는 안 바뀌어. 그 말 뜻은 어떤 2차 방정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x 마이너스 2의 k승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값이 a와 b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근각계수의 관계처럼. 왜? a 넣으면 얘 나오고 b 넣으면 얘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a 플러스 b가 n 두 근의 합이 n이군요 라는 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a, b는 두 근의 곱이니까 2의 k승 즉 n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k승으로 n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2승이라고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언니 그럼 이걸 왜 찾으셨어요? 요거 제곱하려고. 좀 어렵지 평가원답게. 그리고 얘 대신에 얘 넣으려고. 자 여기 영상 잘리지 줍니다. 간당간당하냐? 내 손 보여? 혹시 팔 한번 만들어주면 거기는 보이는데 여기 거기는 안 보여. 됐네. 들어봐. 이거 칠판이 좀 컸으면 좋겠어.
우리 여기 말고 우리 밑에 층이 더 크지? 7, 8. 아, 짜증나네. 그럼 0보다 크고. 자, 얘 대신에 얘 넣었다 칠게. n제곱 마이너스 2고의 k 플러스 2승은 4분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자, 근데 얘들아,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걸 되게 많이 질문해. 저렇게 선생님, 3개짜리 부등식이 있을 때요. 어떨 때는 양쪽에 다 똑같은 걸 더해주면 되고, 어떨 때는 똑같은 수를 빼면 되는데, 요 3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앞에 것과 뒤에 거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왜 앞에와 뒤를 나눠서 풀고 어떨 때는 그냥 3개 다 모조리 똑같은 짓을 해주면 될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미지수가 가운데도 있지만 양쪽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때 무조건 2개씩 나눠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안하지만 앞에 걸 따로 갖고 오고 1번 요렇게 하나 갖고 오고 2번 요렇게 하나 갖고 나와야 한다라는 평가원 답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요쪽으로 넘기면 2의 k 플러스 2승은 n제곱보다는 작고 얘를 요로 넘기면 4분의 3n제곱은 2의 k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n제곱은 따라서 3분의 2의 k 플러스 4승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규칙을 찾게 돼. 그러면 요 두 개를 콜라보레이션 하면 결국 2의 k 플러스 2승보다는 n제곱은 크지만 3분의 2의 k 플러스 4승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최종적인 식에 도달하겠죠. 그 다음은 미안하지만 노가다입니다. 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거든. n값이. 따라서 k에 1 넣었을 때 어디 보세요. k에 2 넣었을 때 쭈루루로 시작해서 n값이 20보다 작을 때까지 가시면 돼요. 그럼 미안하지만 이거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요 n값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써오면 3, 6, 9, 12, 그 다음 13, 그 다음에 17, 18 이렇게 n값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7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평가원답게 바로바로 나왔다기보다는 좀 노가다 뛰는 것도 있다. 요거 말고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청년도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풀었던 문제였어. 옛날에 2017학년도면은 얼마 안 된 거죠. 한 6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76, 77, 78 여기 뭔데? 76 질문하신 분. 좀 이따 나한테 따로 해주고. 77 질문하신 분. 안 해도 돼요. 그럼 78. 78은 생각보다 난 많을 줄 알았는데 없네. 78 넘어가도 돼요? 아니 해주세요. 78은 하는 게 좋아요. 78. 이게 왜냐면 다른 학교 기출이거든요. 78. 자, 78번 한번 가볼게요. 자, 나랑 같이 했었나? 안 했나? 자, 가볼게. 로그 1루미터로 하는 소수 부분을 AP라고 하네. 자, FP라는 게 뭘 뜻하냐면요. 소수 부분이래요. 누구의? 로그 1루미터라는 P의 소수 부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1번. P라는 놈은 1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00보다는 작대. 그 말 뜻은 얘는 몇 자릿수다? 2자릿수다. 2자릿수라는 건 결론적으로 정수 부분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오더라 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굳이 식으로 나타내자면 아니네. 밑이 2였어. 그럼 얘들아 조심해야 돼. 로그 1루미터라는 P는 조심하실 게 있네. 바로 로그 1루미터라는 1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로그 1루미터라는 10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야, 이거 밑이 10이 아니었어. 그럼 게임 이게 조금 어려워진 건 맞네. 그럼 얘들아 얘가 대략 몇 점 얼마지? 3점 얼마지? 왜요 선생님? 얘가 로그 1루미터라는 8보다는 클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3점 얼마이다 라고까지 찾았어.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알고 그냥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게 3 뭐냐면 말고 딴 것도 될 수 있는 거 3도 되고? 그러네. 얘가 몇이야? 6.2. 그럼 이거 따지지 말자. 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얘가 3점 얼마인 거 중요치 않은가 봐. 그 다음에 밑에로 가볼게. F 2분의 P는 F P분의 2와 같다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이제 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자,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결론적으로 두 소수 부분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같다라는 걸 알려주지. 우리 소수 부분이 같다. 어떻게 풀었었지? 그래서 그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것은 두 로그를 뺐더니 정수. 그치? 얘가 정수 나오면 완전 땡큐베리 감사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두 식을 빼볼게요. 미시 2니까. 자, 빼면 식이 더럽게 나오지. 로그 1루트라는 4분의 p제곱이 정수래요. 요렇게. 맞습니까? 자, 근데 그게 정수가 선생님 저 뭔지 몰라요. 나도 몰라. 그래서 얘 정수를 m값이라고 둬볼게요. m값이라고. 선생님 그러면 로그 1루트라는 4분의 p제곱이 m값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뭔 공식을 쓸 수 있어? 지수를 한번 고쳐볼까? 몇 승은? 예. 아니다. 요거 활용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쪼개자. 어떻게 쪼갤 수 있어? P. b 로그 1루트라는 p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얘 넘겨서 2로 나눠줘 버리면 오케이. 요렇게까지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얘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걸로 표현이 가능하니 여기다 넣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로그 1루트라는 10보다는 크대 2분의 1 m 더하기 1이 로그 1루트라는 10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얘가 아까 몇이었어? 3점 얼마 얼마고, 자, 우리 요것도 몇 점 얼마 얼마인지도 찾아야 된다. 몇이지? 6점 얼마 얼마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누구거나 4, 5, 6이라고 쓸 수 있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시작하시면 되겠죠. P의 개수를 찾아달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계산하는 방법 없을까? 자, 우리 그냥 이거 대략 이렇게 찾지 말고 그러면 그냥 진짜 바로 나오게 찾아보자. 이걸 추론하지 말고 귀찮다. 1 넘기자. 2 곱하자. 이렇게 되겠네. 그럼 실질적으로 m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결정이 돼버리겠네. 얘가 대략 얼마이더라? 로그 1m는 16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4점 얼마 얼마니까 m값은 몇부터? 5부터 몇 가지? 우리 2의 11승이 2048이잖아. 그럼 걔보다 크잖아. 11까지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럼 답은 문제가 뭘까요? 개수 몇 개 나와? 7개. 답 3번인가? 추론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르다. 자, 78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혹시 자기 1등급 수학 하나만 힌트 달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블랙라벨, 지수함수, 로그함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왜냐면 숙제가 왜 많은 것처럼 느껴졌냐면 그건 아니고 뭐 하나 조정 좀 하려고. 우리 학원책이 블랙라벨, 더 개념 블랙라벨 쓰는 반만 이 책 이상해. 이상한 건 아니고 지수함수 다음에 지수함수 활용,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 다음에 활용, 그 다음에 이렇게 가거든. 근데 다른 시중 문제지 다른 것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활용, 로그함수 함수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반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진도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 로그함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 그래서 숙제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만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더 개념 블랙라벨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58쪽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1분 정도 쉴까? 1분 정도 쉬세요. 딴짓하지 마시고 잠깐 앉은 자리에서. 활용이 어디 부분이에요? 활용이 그 당구 등식 쪽. 그건 건너뛸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조용하냐? 우리 홍일점이 와서 진아야 어쩔 수 없어. 이거 좀 너가 좀 적응해야 될 부분이야. 얘네들이 한 번도 여학생하고 특강을 제외하고 같이 수업해 본 적이 없었던 애들이라
지금 많이 떨릴 거야. 야, 잠깐만. 학원에서 제가 한일도 남고 의견만인데. 아, 예. 너 이제 왜 근데 교수 때문에 영화학원도 아 근데 너네 맞아. 타학원들은 거의 다 합쳐서 하지 않아? 네. 그치? 네. 너 어딘데? JY홍이야? JK? JK야? 지금까지 계속 내신만 하니까 JK. 너네가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JK. 그 다음에 갈무리, JK 니말 자리죠. 미탄, JY홍. 또 뭐 있냐? 너전 JY 호 기본 멤버잖아. 동아야 그다음 주. 그나. 아유, 여기는 진짜 JY형 그날이 없어? 너 안 돼요? 나안 다녀. 이거요? 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사실 이제 개념은 거의 머릿속에 잡혀 있을 거니까 굵직굵직한 것들만 설명해주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배운 건 이렇게 생긴 지수를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 는 y가 붙으면 지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기에 만약에 뭐보다 크다라고 하면 부등식, 는 0이 붙으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지수함수도 엄밀히 따지면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죠. 1번 a가 1보다 클 거냐, 2번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바로 증가함수라고 하고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학에서 한글로 증가, 감소 이렇게 말해주진 않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한다?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증가함수고 x1이 x2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입해서 나온 치역은 fx1이 더 클 때는 우리가 감소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입니까? 1대1 함수입니까? 1대 함수요. 네? 함수. 1대1 함수죠. 여러분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치역과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1학년 때 우리 막 그림 여러 개 주고 다음 중 1대1 함수 찾으시오, 1대1 대응 찾으시오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양의 실수 쪽에 그었을 때는 항상 한 점에서 만나지만 음수 쪽에 그으면 없고 얘는 어디에나 그어도 항상 한 점이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다를 때는 우리가 1대1 함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대표적인 1대1 함수다라는 거야. 근데 진짜 야비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앞에 네 글자 붙이는 경우가 많아. 합답형에. 뭐라고 붙이냐면 지수함수는 양의 실수 범위에서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애들이 1대1 대응은 아니라 그랬어. 그거에만 워낙 현혹되어 있다 보니까 1대1 대응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체크한다고. 그게 아니라 양의 실수 범위에서는 1대1 대응이 맞잖아. 모든 실수에서는 1대1 함수지만 양의 실수 범위에서는 1대1 대응은 맞다. 그래서 그 네 글자에 조심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의 대표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면 방금도 그렸지만 이렇게 생겼고 0,1을 지나고 감소함수도 감소하지만 0,1을 공통적으로 지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성질을 가르칠게요. 1번. 얘가 됐든 항상 0,1을 지난다. 이것도 첫 번째 공통적인 성질이고, 자, 두 번째는 얘는 1대1 함수이다도 공통적인 성질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이거 정의역이 뭐라고 말하면 되죠? 정의역. 실수죠. 어떤 x를, 모든 x를 넣어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모든 실수다. 하지만 치역은 뭐라고 말하면 된다? 양의 실수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성질 굳이 또 알아야 될 거, 뭐 이거 말고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와 y는 a의 x승 함수와 y는 a분의 1의 x승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것만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지. 얘들아, 사실 내가 오늘 로그함수 설명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로그함수 설명할까, 안 할까? 민재,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안 할 거야. 근데 숙제는 나가. 왜일까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끝! 역함수 관계면 모든 게 다 반대로 되면 되는데 뭐 설명이 필요가 있어. 그냥 로그함수로 문제 풀어오면 되지. 그래서 AP반도 그렇게 했어.
지수함수 막 미친듯이 설명하고 로그 함수는 전부 다 반대니까 열심히 풀어와 라고 했거든. 그거는 뭐 애들 상태 보고 결정할게. 아무튼 지수함수는 이렇게 크게는 성질 몇 가지 5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 요걸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지. 그러면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 값이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근데 사실 기울기가 증가할 땐 쉬워. 요렇게 생긴 게 A의 X승, 그 다음 초록색깔 요렇게 생긴 걸 B의 X승, 그 다음에 분홍색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걸 C의 X승이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크다?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순으로 크다라는 거야. 증가할 때는 점점 커질수록 앞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됐을 때를 많이 헷갈려 하다라고. 감소함수일 때. 자, 요렇게 생긴 걸 A의 X승,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걸 B의 X승, 빨리 오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 C의 X승. 자, 여러분 얘가 감소함수일 때는 누가 더 크나? 감소함수일 때 누가 더 크나? 누가 더 커? A, B, C 수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다? 감소함수일 때도 A가 가장 크다. A, B, C 순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랑은 정확하게 반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성질 하나 빼먹었다. 6번. 바로 지수함수는 뭐가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기본적인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뭐다? X축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Y는 0이라고도 말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수함수는 너네 유리함수, 특히 유리함수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점근선이야 얘들아. 유리함수 점근선은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데 힌트를 주거든. 얘도 똑같아. 근데 얘들아, 점근선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함수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건 점근선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조건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은 누구한테만 영향을 받는다? Y축 평행 이동한 I에게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X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이렇게 나오든 점근선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얘와 요렇게 생긴 건 말이 달라진다.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 애한테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얘는 Y는 0이었다면 얘는 Y는 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지금 모든 거 다 설명하는 것에 정반대가 다 로그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이따가 그냥 기본 개념 설명할게. 그게 지금 제가 블랙라벨에서 58쪽, 59쪽을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60쪽도 사실은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고 60쪽에 보면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한 수의 대소 비교인데 꼭 굳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 어차피 지수 파트에서 대소 비교하는 거 10회 찾는 방법 알려줬죠? 지수는 얘들아 미시 통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수를 미통일시키면 노벨상 탑니다. 미통일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지수는 어디를 항상 통일시킨다? 지수 쪽 부분을 항상 통일시킨다라는 거. 하지만 로그는 어디를 통일시킬 수 있다? 밑을 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소 비교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위에를 다 똑같이 맞추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네. 이렇게 해서 얘도 6분의 1로 맞춰준다라는 거. 그래서 A에 6분의 1하고 3승 맞춰주고 B에 6분의 1 만들어주고 2승 맞춰줘서 3승과 2승을 비교하면 된다. 하지만 로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뭐 x값과 로그 b를 밑으로 뭐 x값 이렇게 돼 있으면 밑을 통일시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을 다 10으로 통일시키면 로그 10을 미터라는 a분의 로그 10을 미터라는 x고 로그 10을 미터라는 b와 로그 10을 미터라는 x면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1로 취급해도 되고 수학에서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기 때문에 로그 a와 로그 b에 대한 값만 따져보면 된다. 그리고 대소 비교할 때는 밑이 뭐인 게 좋다? 10인 게 좋다.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십진법을 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외워두는 거 있었지. 민지야, 로그 2는? 그치. 로그 3은? 0.4771. 로그 5는 민재야? 0.6990.
숙문은 외워도 된다. 서울여는 외우면 안 된다. 서울여는 무조건 학교 시험에 단 하고 주는 반면 숙문고는 상용로고 표를 던져주기 때문에 외운 거 써먹어도 된다. 아셨죠? 뭐 이 반에서 여고 단어가 나오면 자꾸 저도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X 저 로그 비교할 때 X와 다른 경우는 어떤? 어떤 요거요? 요거 다른 경우도 결국엔 치환하면 문제에서 준 것 같다 찾으시면 돼요. 자, 61조 뭐 평행이동 뭐 솔직히 여러분들 평행이동을 못할 건 아니지만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애들이 요런 것들은 잘 알아요.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얘는요 y는 2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켰어요. 이건 잘 대답하거든. 근데 요거를 잘 못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다. 요렇게 나오면 평행이동이 안 된 줄 아는 친구들인데 이거 사실 평행이동 된 거다. 자, 민지야 얼만큼 평행이동했지 x축으로? 서진아 얼만큼 평행이동했지? X축으로. x축으로 0? 아니야. 아니 이거 x축으로 0은 아니야. 율준아 x축으로 얼만큼? 야 이거 뭔데? 쪽팔리게 진아가 대답하면 진아 x축으로? 에? 오 그렇지. 그만큼 평이더라고. 그 말 뜻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게 기울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이 5를 이렇게 고치셔야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x 플러스 로그 1m라는 5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1m라는 5 y축으로 1만큼 평이 이동시킨 거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늘 주간 테스트 보자. 주간 테스트 너네 오늘 진짜 10점 안 나오면 P반만 재시험 있다. 우리 학원 전체 통틀어서 이특관 마포관 다 합쳐서 AP, CP만 재시험이 있어. 그 말 뜻은 한 명 보고 갔다 재시험 AP반 한 명 부탁이다. 오늘 다 10점 나와야 돼. 그래야 내가 AP반 가서 너네들 가오 살려줘. 그래서 내가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상담 시작했거든 얘들아. AP반, BS반은 다 끝났고 CP반에서도 지금 몇 명은 지금 상담이 됐고 오늘 다 한다고 보면 돼. 그럼 어머니들이 뭘 걱정하냐면 숙문에서 2면 어떻게 해요? 라는 되게 많이 질문을 해. 근데 내가 그랬어. 숙문 2여도 사실 타학교 2에 비하면 베이스는 높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네가 솔직히 서울여고가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숙문이 같은 레벨의 등급을 맞아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여기서 3년 정도 있었을 때 객관적이잖아. 아직까지는 내가 너네들을 주관적으로 쳐다보진 않는단 말이야.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숙문이 조금은 베이스가 높긴 높아. 근데 서울여고는 상위와 하위가 완벽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숙문은 좀 뭐라 그럴까 중간이 없고 중상과 상이 모여 있고 그 다음 하와 중하가 모여 있는 상태. 근데 서울여고는 극과 극이야. 정말 위에와 아래거든. 근데 숙문이 그런 걸 보면 2가 떠도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입시 결과는 더 좋은 것 같아. 숙문이 조금은. 같은 점수를 서울여 2대 숙문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우리 숙문 애들 오늘 내가 너네들 점수를 이제 2대 국어 애들한테 가서 말할 거란 말이야. 근데 걔네도 지금 궁금해. 형님 숙문 애들 몇 점 나왔어요? 100% 물어볼 거야 평균. 그럼 이제 너네들 걔네 9.3 정도 나왔어. 그럼 이제 너네들은 우리 학원에서 얘들아 나름 지금 반 서열이 있잖아. 마포관, 이특관 같은 고2라고 하면 우리 고2가 몇 명일 것 같아? 마포, 이특 합쳐서 2학년 몇 명일 것 같아? 이제 몇 명일 것 같아? 2학년 150. 150 정도 돼요. 150에서 160 사이거든요. 그 반을 나열했을 때 이 모든 걸 다 통틀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윗반이 AP, CP예요. 이 특관이 없어요. B반. 유일하게 우리 마포관만 있어요. 그 말 뜻은 너네가 위에서 딱 버티고 있어줘야 되지. 그치? 오늘 아무튼 내가 너네 좀 보자. 여기 이제 조금 거드는 애들이 있거든. 이제 여기 반을 이제 탐내려고 하는 반이 이 특관에 CG반이 있어. 여기가 탑2야. 우리 학원 통틀어서. 여기 CG반. 여기 CG 말고 이 특관 CG가.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랑 여기를 넘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61쪽에 보시면 그 밑에 제가 요거 설명한 거예요. Y는
K 곱하기 A의 X승 이렇게 나오면 얘가 평행이동 안 된 게 아니라 이 K를 A의 로그 A리미터라는 K로 바꿔서 마이너스 로그 A리미터라는 K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게 바로 우리 61쪽의 밑에 2번 개념 설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어가서요. 뭐 여기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 62쪽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자, 63쪽 지수함수의 최대치에서 한번 볼게요. 사실 얘들아 이 지수함수의 최대치에서는 사실 난이도가 하거든요. 난 이거 틀리는 학생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혹시 유리함수 최대치에서 어떻게 구했어? 우리 1학년 때 유리함수 최대치에서 범위 최소값, 범위 최대값. 범위 최대값 무조건 양쪽 범위가 그럼 최대최소라는 거야? 정근선만 판단한다. 그렇지. 어우 제대로 배웠네. 뭐였냐면 선생님도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 만약에 이런 유리함수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다른 애들은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3, 4, 5, 6, 7, 8, 9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이거 그래프 그리고 범위 나타내고 거기서 제일 얘가 높네 얘가 제일 낮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우린 시간이 없다고 점수를 내야 되는 친구들은 그런 시간마저 아껴야 돼서 어떻게 했냐 바로 이놈의 X점근선부터 먼저 찾았어. 그래서 X는 0이 점근선인데 점근선이 문제에 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냐 안에 있다. 두 번째 안에 없다. 세 번째 걸쳐 있다로 했었어. 안에 있으면 개무시해도 되지. 안에 있으면 무조건 최대 최소 뭐야? 없다야. 무조건 최대 최소가 있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X점근선이 0인데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야.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작아지니까 최대 최소가 없어. 얘는 없다야. 하지만 안에 없대. 안에 없다라는 건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무조건 양쪽 거 넣은 게 최대 최소를 담당할 거야. 근데 걸쳐있대. 걸쳐있다라는 건 하필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 그림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바로 뭐야? 최대는 없지만 최소값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그 문제에서 점근선이 걸쳐있냐 안에 들어가 있냐 안에 없냐를 나눴다라는 거지. 근데 지수함수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돼. 바로 뭐냐면 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무조건 양쪽 거 넣은 게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요 선생님? 우리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뭐였어? 실수였지. 못 넣는 거 없어. 이렇게 풀었던 이유가 뭐야? 유리함수에서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었거든. 점근선에 따라 달라졌었거든. 그래서 얘는 나눠서 풀었다면 지수함수는 최소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양쪽 거 넣은 게 무조건 정답이야. 무조건. 넣어서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야. 근데 이 방법이 어디에는 안 통할까? 로그 함수에 안 통하겠지. 왜? 로그 함수는 누가 있어? 점근선이 있거든. X점근선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 걸쳐 있냐? 왜? 로그 함수 대표적으로 예시 하나 들어볼까? 증가함수야. 이렇게. 점근선이 X는 0이라고 했어. 근데 문제에서 준 범위가 0부터 4까지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 걸쳐 있을 때는 최소값은 없고 4까지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로그 함수도 X점근선을 찾은 다음에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있냐 없냐 걸쳐 있냐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런 미친 선생은 없겠지. X가 0인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줄 수는 없어. 왜? 얘는 뭐가 존재하지? 정의역이 존재하거든. 정의역 자체가 벌써 이 점근선보다 큰 쪽이니까 문제에서 정의역보다 작은 쪽은 절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점근선이 걸쳐 있냐 아니면 아예 없냐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셨죠?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3쪽에 그렇게 최대 최소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문제로 바로 풀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시작. 진아, 우리는 시간 제곱 풀어. 그 안에 무조건 풀어내야 돼.
자, 5초. 요 정도면 나와야 돼. 자, 끝. 정답 몇 나옵니까? 6이죠.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요 정도면 이 시간에 안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간 더 줄여야 돼요, 이것보다. 자, 뒷장 넘어가서요. 2-1번 시작. 아마 리을에서 좀 막힐 거예요. 자, 10초. 리을을 사실 처음 보셨으면 안 돼요. 리을. 자, 끝. 답은 뭐가 나옵니까? 가나, 라. 다요? 아, 라. 가나, 라입니다. 다는 안 돼요, 디귿은.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추론해 볼게요. 이 그래프를 추론해 보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엄밀히 따지면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y축 대칭하는 함수다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y점근선은 1에다가 감소함수 그래프고 x축으로, 제가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는 건 좋은데 지수함수는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건 정말 근소한 차이 나요. 그래서요, 사실은 얘가 됐든 그래프에선 거의 차이가 진짜 근소합니다. 그래서 그냥 네 마음대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건. 자, 끝났죠? 자, 그리고 그 0 넣었을 때 뭐가 지납니까? 뭐 3분의 4 지난다고 적을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억. 얘는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죠? 3, 4분면에 그래프가 없어요. 니은 fx1이 더 커요. 작은 걸 넣었는데 더 크니 무슨 뜻? 감소함수냐라고 물어봤어요. 맞지? 니은. 자, 디귿. 임의의 양수 a. a가 하필 뭐가 되면? 점근선이 되면 만나지가 않죠. 그래서 만난다도 틀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을에만 하면 되는데, 자, 리을을 이제 이해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번만 딱 증명해 드릴게요. 자, 리을을 보시면, 리을.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 자, 그랬을 때 여기가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정중앙, 여기가 바로 x1 더하기 x2의 절반이 될 거예요. 그럼 요거를 fx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를 넣어서 나온 값이 바로 fx2일 거고 얘를 넣어서 나온 값이 바로 fx1이 될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얘는 알겠다 이거야. 얘는 f2분의 x1 더하기 x2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얘를 그냥 단순히 얘랑 더해서 2로 나눈 걸 대략적으로 제가 어딘 거를 판단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바로 뭐냐? 얘들아, 엄밀히 따지면 이 점은 x2, fx2고 이 점은 x1, fx1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직선에 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중앙값을 찾아볼게요. 중앙값. 이 중앙값이 엄밀히 따지면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랑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바로 얘가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fx1 더하기 fx2더라 라는 거지. 이렇게.
그 말 뜻은 같은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를 찾아달라는 거지. 근데 어때요? 얘가 더 위쪽에 있죠. 직선이 곡선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리을이 맞게 되겠지. 그럼 얘들아, 요게 어떻게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어?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직선 그으면 얘도 직선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외워두자. 리을, 요걸 물어보는 게 지금부터 뭘 물어보는 거냐? 얘가 아래로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을 안 그려도 얘가 감소함수입니다라고 문제를 읽고 나오면 리을은 보자마자 그냥 오케이, 통과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답은 그래서 가나라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소 비교. 요거 15초 드립니다. 3-3번. 이거 발전 아니에요. 시작. 자, 5초. 야, 왜 아직도 답이 안 나와? 자, 끝. CP 왜 답 안 나와? 안 돼. 자, 얘들아. 사실 선생님 왜 15초냐면 문제를 보고 식이래. 선 3개 그으면 답 나와야 되지. 무조건. 자, 왜 그러냐면 A점 한번 봐볼게요. A점만 딱 분석해보면 게임 끝나요. A점이 A,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얘를 다시 보니까 얘는 FA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A분의 FA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상의 숫자가 보여요. 가상의 숫자라는 게 뭐냐? 바로 요게 보이죠? 그럼 얘 다시 말하면 뭐다? A, FA와 0, 0의 두 점 사이 기울기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B도 끝났다. B도 B가 B,니? B, FB와 0, 0 사이고 C점은 더 단순하더라. 바로 A, FA와 B, FB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증가함수거든. 이렇게. 그래서 A, B를 내 맘대로 여기라고 하면 얘를 노란색, 얘를 분홍색, 얘를 주황색이라고 하면 노란색은 얘를 뜻하고 그 다음 분홍색은 얘를 뜻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얘를 뜻한다. 그래서 가장 가파른 게 주황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서 C, B, A 순으로 작다라고 하면 되겠지. C가 가장 크고 B가 중간이고 A가 가장 작다라는 거. 야, 궁금한 건데 너네 이거 노란색하고 주황색 구분되니? 돼? 그 이유 알지? 물어보는 이유? 선생님 색깔 구분을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색깔을 구분 못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는 칠판이 검은색이야. 알았지? 칠판이 검은색이고 선생님한테는 이 주황색하고 노란색이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노란색 체크하고 주황색이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잠깐 헷갈렸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구분 못하는 게 우리 지민이 옷 색깔, 요거 옷, 우리 친구 맨 뒤에 있는 쟤 누구야? 이름 까먹었어. 너 옷, 그러니까 이런 색깔들을 구분을 못해요. 아셨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거 들고 와서 무슨 색이게요 하면 때린다. 알았지? 나 그 장애는 아니야. 선생님이 구분을 하기 힘든 거지. 생맹은 선생님 색각이야. 너네 저거 배웠지? 생명에서 가계도. 선생님이 정록생명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럼 엄마가 지금 보인자라는 거야. 엄마가 보인자가 돼서 나한테 왔겠지. 그럼 선생님 누나는 지금 복불복이야. 선생님 누나는 보인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나는 이제 선생님 와이프가 문제인 거지. 선생님 와이프가 만약에 보인자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른 생명이 나올 수도 있겠지. 잘못하다가는. 천님 화학생명공학과 출신이잖아. 아무튼 가게도 재밌지 않니 이런 거. 우성열성. 재미없니? 자 넘어갈게. 뒷장 넘어가 볼게.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진짜 드럽게 AP만도 못하던데. 4-3번 시작. 자, 5초. 조금 물어볼 게 있는데, 자, 지민아. 누구 지민으로 할까? 백으로 할까? 문으로 할까? 일단 문을 열자. 문아. 문진이.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죠? 정사각형이죠. 수학에서 정사각형 나오면 살이 되게 땡큐고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근데 설마 이거를 그림을 그린 다음에 좌표를 다 찾은 다음에 그 좌표끼리 서로 길이가 같다 해서 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 될까? 그건 아니거든.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보니까 얘랑 얘는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어때? 똑같아요. 같은 만큼 움직였어. 근데 X축으로 얼마큼 옮겼어? 30. 3만큼 더 옮긴 거거든. 그 말 뜻은 뭐야? 한 변의 길이가 3이라는 거지. 그럼 끝났잖아. 한 변의 길이가 3인 걸 알면 좌표는 넣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A점을 t, 2에 t-1 플러스 1이라고 줘요. 그림 안 그려도 되지. B점은 t 플러스 3, 뭐야? 2에 t-1 더하기 1. 그래서 얘랑 얘 거리 3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결국 A, B, C, D 다 찾은 다음에 거리가 뭐가 나오면 된다? 3이 나오면 된다. 그럼 얘가 3 나오면 되나? Y 좌표가? 얘 넘어가면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t 값은 자동적으로 몇? 2가 되겠지. 문제가 무슨 좌표 찾아다? B. 답은 5.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